예. 제가 봤던 영상에 의하면 그 증오비에 예. 보면 정확한 문구는 생각 안 나는데 한국인들은 영원히 예. 이 땅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예. 굉장히 절절하게 그 문구가 써 있고 그거를 매년 기념하고 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죠. 하미마을 그 위령비 뒷면에 있는 비문은 네. 현재 가려져 있어요. 연꽃 문양으로. 그렇군요. 예. 그것을 만들 당시에 한국 정부가 그게 이제 2000년도, 2001년도 이때 만들어졌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하미마을에 갔을 때도 그분들이 손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저 비문 뒤에 연꽃 문양을 제거해달라. 오늘은 이 베트남 관련해서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기 3월 지난주였던가요? 3월 11일이 위령제였어요. 베트남에서 이제 50주기 위령제가 하미마을에서 예. 여기를 가셨어요? 예. 베트남에서 초청한 게 아니라 예. 여기를 그냥 본인이 가셨어요. 예. 예. 국내 일정도 있었을 텐데 예. 베트남에서 초대 안 했는데 왜 가셨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예. 한겨레 신문의 베트남 통신이라는 걸로 계속 보도가 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한겨레가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셨다. 예. 예. 한빛평화재단 만들 때 예. 그때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돈을 좀 대고. 소를 한 마리 팔아서. 예. 근데 이제 그때 이 참여하는 분들이 보니까 정치인들은 없더라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민간 영역에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끼어 들어갔고 분위기 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평화재단에 참여는 못 했는데. 못하셨고.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 맞춰놓고. 네. 사실 제가 다낭에 잠깐 갔다 왔어요. 베트남 다낭에. 예. 예. 근데 베트남 다낭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다낭 주변에 정말 그 학살 현장이 많고 위령비들이 그 바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를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양민 학살이 이루어졌던 동네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 잊은 것 같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 위령비를 곳곳에 세우고 사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증오비라는 이름의 있습니다. 있고 위령비도 있고. 한국인은 이 동네 못 들어온다 이런 비도 있어요. 예, 과거에는 많은 곳이 다 그랬던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구수정 박사 등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마음이 그래도 많이 풀려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헌화도 했어요. 그 여기 이제 농사 짓는 분이 술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서 제주로도 바치고 근데 과거에는 이게 전혀 불가능했대요. 그분들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받아주시는 거죠. 예. 제가 봤던 영상에 의하면 그 증오비에 보면 정확한 문구는 생각 안 나는데 한국인들은 영원히 이 땅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굉장히 절절하게 그 문구가 써 있고 그거를 매년 기념하고 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죠. 하미마을 그 위령비 뒷면에 있는 비문은 현재 가려져 있어요. 연꽃 문양으로. 그렇군요. 예. 그것을 만들 당시에 한국 정부가 그게 이제 2000년도, 2001년도 이때 만들어졌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하미마을에 갔을 때도 그분들이 손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저 비문 뒤에 연꽃 문양을 제거해달라. 우리의 비문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한국 정부에서 과거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문구들을 통해 드러나는 당시 한국 군의 이제 그 뭐랄까
나쁜 짓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것이 막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일본 일제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소녀상을 방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거든요. 그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맥락상으로는 똑같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소녀상을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을 일본이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 과거 정부는 그 베트남에 있는 미령비에 문구들 굉장히 적나라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몇 명을 어떻게 죽였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이런 그러니까 내용도 있고 비문의 그 이제 위령비가 제가 알기에 한 70개, 80개 이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위령비의 전면은 다 희생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도 제가 이 내용을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보아가지고는 정말 숨이 콱 막혔어요. 참혹하고 이게 뭐냐면, 일련 번호와 함께 거기에 이제 그 연도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그 연도 표시가 태어난 연도를 의미하는데 처음 갔던 폭립 마을은 그 74명이 희생된 거예요. 근데 연도에 보면은 그 학살이 언제 있었냐면 1968년 2월 12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연도가 68, 67, 67, 뭐 65, 64. 이게 갓난애기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살이 안 되는 애들이 수십 명이 거의 있는 거예요. 그 마을마다. 네, 마을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다 여성이에요. 성인들의 남성은 없어요. 그 베트남 이름이 특이하게 이름 가운데에 T라고 THI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건 다 여성을 표시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비문에 보면은 그 연도에 나오는 애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다. 갓난 애들. 아주 어린 그것도 참혹하지만 이게 전부 여성이고 아이들이고. 그 남성들은 도망을 가고. 다 그 남성들은 그 마을 종류별로 보면은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마을도 있었고 보면 이 마을은 적색 마을로 분류됐던 마을이겠구나라는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간혹가다 나는 유격대원이라는 거 맞다. 내가 싸우다가 총 맞아 죽었으면 전혀 억울하지 않다. 근데 여기에 희생된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여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으며 뭔 저항을 했다고 이렇게 다 죽였어야 됐느냐. 그게 저도 그때 당시 증언하는 분들 되게 들어보면 남자들은 이제 도망갔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그 엄마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들은 노인들은 무슨 해코지를 하겠냐 싶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을을 몰살시킴으로 해서 이제 소위 이제 그러니까 대체로 길을 죽이고 그런 목적으로 아예 그 살해된 현장이 방공호, 방공호 아니면 집 마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은 다 포소리 나고 하는 거 피신은 남자들은 다 피신해버렸고 남아있는 여성과 아이들을 들어가서 그렇게 다 희생시킨 거예요. 6.25 때나 아니면 일제 시절은 우리가 이제 피해자가 되어서 가해자에 뭐 노근리라든가 가해자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이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아이들이나 엄마들 또는 뭐 노인이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마을로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그걸 잊을 수가 없으니까 다 일일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위령비들이 아주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많고요. 그 폭립 마을은 그 학살이 있고 나서 그 뒤 이어갖고 당시에 있던 미군하고 베트남 민병대가 함께 들어가요.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당시에 들어갔던 미군 본 상병이라는 분이 그 현장을 카메라로 다 찍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미국의 이제 그 기밀 사항으로 유지되다가 30년이 넘으면서 그게 해제되어 갖고 그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 끔찍해요. 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꽤 많은 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사실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별로 없는데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그 베트남 갔을 때 네. 사과의 의미를 담은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베트남의 그 상황도 제가 듣기로는 네.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게 베트남의 그 피해자들은 계속 네. 잊지 않고 네. 그 의령비를 세우고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걸 국제적 문제로 삼지 말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에서 어설프게 사과를 할 때 베트남 정부에서는 우리는 전승국가다. 그런 전승국가인데 네. 니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 이런 기조가 그동안 쭉 있었던 게 우리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전쟁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겼고,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돌아서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예. 그런 태도라고 들었었어요, 저도. 그런데 네. 베트남 내에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베트남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민 사회의 의식들도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베트남 정부는 남북 전쟁을 했던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 예. 이런 기조로 이 문제를 이렇게 덮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베트남 정부 스스로. 네, 스스로. 네. 그런데 사회가 점차 변화하는 거죠. 우리도 그 일본 위안부 문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는 친일 군사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로막았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끊임없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20년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에 전면화된 거잖아요. 네. 베트남도 어쩌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베트남의 국민 정서 혹은 뭐 정부 입장이 바뀌어가는 와중이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베트남에서. 의원님이 가신 거를 베트남에서 굉장히 크게 뉴스로 보도했다는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의원님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베트남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크게 보도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네. 현역 국회의원이 와서 참배를 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베트남 내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데다가 네. 그런 분위기가 바뀐 걸 알고 가신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 많았고 50주년이라고 하니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개인 자격으로 갔더니 베트남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국영방송하고 그쪽의 언론에 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저희 그 한배평화재단에서 저희 일행이 한 40분 갔거든요. 강우일 주교님을 단장을 해서 손호철 교수님도 가시고 여럿이 갔는데 굉장히 많이 보도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갔다니요. 하긴 생각해 보면 소녀상 앞에 일본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와서 만약에 절을 했다. 그럼 우리도 크게 보도했겠죠. 일본은 아직도 그런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사과할 건 해야죠.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된 역사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최소한 아베의 길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과거에는 뭐 베트남의 분위기도 그랬고 베트남 정부가 그걸 덮자는 분위기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제가 알기에 최근에 베트남 정부의 입장도 변화해가지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그래서 우선 다시 베트남 얘기, 의원님 얘기로 돌아가서 하미 학살 50주기 위령제 가신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참여할 본 행사였죠. 국회의원은 의원님 혼자 하셨고. 그렇죠. 현지 언론의 예를 들어서 무슨 타이틀, 기사 타이틀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그들 분위기가 있을 텐데 베트남 언론 타이틀을 읽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용서했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내용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정말 좋아해요. 한국에 대한 그 선호도, 국가 이미지 이런 것들은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뿌리에 우리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과거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없이 이렇게까지 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마을들을 찾아가고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 만났을 때 그분들은 정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자기네들한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위안부 할머님도 결국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뭐 돈 뭐 얼마를 달라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인정할 걸 인정해라. 너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거. 그게 가장 요구의 기본이죠.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민간 영역에서는 오랫동안 해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죠. 예. 자, 혹시 베트남 언론과 인터뷰 같은 건 안 하셨습니까? 많이 했죠.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진실을 직면할 때 참 두렵고 떨린다. 그리고 커다란 용기를 필요할 때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는 피해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과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과하기를 바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그렇게 하실 거라고 바란다. 그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직접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실 거리라고 믿는다. 대통령이 그랬죠. 하실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먼저 가가지고. 저는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대통령께서요. 그분 심성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국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내 보수 우파들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거를 왜 끄집어내느냐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갔던 우리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많은 종류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취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마음속에 그분 심성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내에서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다가 꼭 예로 드는 게 이제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은 그렇게 했다고. 독일은 그 아우슈비츠에 매년 학생들을 다 보내거든요. 가서 보라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 전 문명 국가라는 게요. 빌딩이 올라가고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고 문명 국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문명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반성과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아베처럼 우리가 위안부 세우면서 또 다른 그런 면을 가지고는 저는 절대로 우리가 문명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촛불도 평화잖아요. 우리가 평창 올림픽도 평화였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아세안을 그렇죠. 이제 그 4강 외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외교 정책의 한 핵심 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아세안의 중심 국가인 베트남의 이 우리가 저지른 만행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죠. 베트남에서 사실상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린 거죠. 50년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50년이 되면은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망할 나이가 되어 가잖아요. 그렇군요. 베트남이 우리보다 평균 연령이 차이가 나긴 났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도 막 똑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현장을 증언하는 분들이 이제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뒤에 영권 문양을 제거해달라. 우리의 비문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한국 정부에서 과거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문구들을 통해 드러나는 네. 당시 한국 군의 이제 그 뭐랄까요 나쁜 짓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것이 막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일본 일제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소녀상을 방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거든요. 그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맥락상으로는 네. 똑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소녀상을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을 네. 일본이 방해하고 있다면 네. 우리 과거 정부는 그 베트남에 있는 미령비에 네. 문구들 굉장히 적나라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몇 네. 명을 어떻게 죽였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이런 그러니까 내용도 있고 비문의 그 이제 위령비가 제가 알기에 한 70개, 80개 이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위령비의 전면은 다 희생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도 제가 이 내용을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보아가지고는 정말 숨이 콱 막혔어요. 참혹하고 이게 뭐냐면, 일련 번호와 함께 거기에 이제 그 연도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그 연도 표시가 태어난 연도를 의미하는데 일단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한겨레 신문의 베트남 통신이라는 걸로 계속 보도가 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한겨레가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한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셨다. 한미 평화재단 만들 때 그때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돈을 좀 대고. 소를 한 마리 팔았어. 예. 근데 이제 그때 이 참여하는 분들이 보니까 정치인들은 없더라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민간 영역에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끼어 들어갔고 분위기 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평화재단에 참여는 못 했는데. 못하셨고. 국회,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 맞춰놓고. 사실 제가 다낭에 잠깐 갔다 왔어요. 베트남 다낭에. 근데 베트남 다낭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그 다낭 주변에 정말 그 학살 현장이 많고 위령비들이 그 바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여기를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양민 학살이 이루어졌던 동네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 잊은 것 같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 위령비를 곳곳에 세우고 사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증오비라는 이름의 증오비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에 의하면 그 증오비에 보면 정확한 문구는 생각 안 나는데 한국인들은 영원히 이 땅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굉장히 절절하게 그 문구가 써 있고 그거를 매년 기념하고 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죠. 하미마을 그 위령비 뒷면에 있는 비문은 현재 가려져 있어요. 연꽃 문양으로. 그렇군요. 그것을 만들 당시에 한국 정부가 그게 이제 2000년도, 2001년도 이때 만들어졌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하미마을에 갔을 때도 그분들이 손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저 비문 뒤에 연꽃 문양을 제거해달라. 오늘은 이 베트남 관련해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3월 지난주였던가요? 3월 11일이 위령제였어요. 베트남에서 이제 50주기 위령제가 하미마을에서 여기를 가셨어요? 베트남에서 초청한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본인이 가셨어요. 국내 일정도 있었을 텐데 베트남에서 초대 안 했는데 왜 가셨습니까? 사실 이 문제 처음 갔던 폭넛 마을은 그 74명이 희생된 거예요. 근데 연도에 보면은 그 학살이 언제 있었냐면 1968년 2월 12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연도가 68, 67, 67, 뭐 65, 64. 이게 갓난애기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살이 안 되는 애들이 수십 명이 거의 있는 거예요. 그 마을마다. 네, 마을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다 여성이에요. 네. 성인들의 남성은 없어요. 그 베트남 이름이 특이하게 이름 가운데에 T라고 THI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건 다 여성을 표시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비문에 보면은 그 연도에 나오는 애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다 갓난 애들 아주 어린 그것도 참혹하지만 이게 전부 여성이고 아이들이고 그 남성들은 도망을 가고 다 그 남성들은 그 마을 종류별로 보면은 네.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마을도 있었고 네. 보면 아, 이 마을은 적색 마을로 분류됐던 마을이겠구나라는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간혹가다 나는 유격대원이라는 거 맞다. 내가 싸우다가 총 맞아 죽었으면 전혀 억울하지 않다. 근데 여기에 희생된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여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으며 뭔 저항을 했다고 이렇게 다 죽였어야 됐느냐. 네. 있고 위령비도 있고. 한국인은 이 동네 못 들어온다 이런 비도 있어요. 예, 과거에는 네. 많은 곳이 다 그랬던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미안해 베트남 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구수정 박사 등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예. 위로하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마음이 그래도 많이 풀려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헌화도 했어요. 예. 그 여기 이제 농사 짓는 분이 술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서 제주로도 바치고 근데 과거에는 이게 전혀 불가능했대요. 그분들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받아주시는 거죠. 네. 제가 봤던 영상에 의하면 그 증오비에 네. 보면 정확한 문구는 생각 안 나는데 한국인들은 영원히 네. 이 땅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네. 굉장히 절절하게 그 문구가 써 있고 그거를 매년 기념하고 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죠. 하미마을 그 위령비 뒷면에 있는 비문은 네. 현재 가려져 있어요. 연꽃 문양으로. 그렇군요. 예. 네. 그것을 만들 당시에 한국 정부가 그게 이제 2000년도, 2001년도 이때 만들어졌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하미마을에 갔을 때도 그분들이 손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저 비문